자, 두 번째 인공강우의 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공강우가 뭔지 개념부터 살펴보면 인공강우라는 것은 구름은 형성되어 있는데 대기 중에 우리 아까 은결핵이나 빙정핵이 있어야 은결현상, 빙정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핵이 없는 상태여가지고 강수 현상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그때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비가 내릴 수 있게, 눈이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을 인공강우라고 한대요. 은결핵이나 빙정핵의 수가 적어서 구름 입자가 빗방울로 성장하지 못할 때 인위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구름 은결핵이나 빙정핵이 될 수 있도록 재료를 뿌려서 특정 지역의 강수를 유도하는 것을 인공강우라고 한다. 재료를 뿌려주는 거구나. 은결핵이나 빙정핵이 될 수 있도록 특정 재료를 뿌려주는 그런 방법을 인공강우라고 한대요. 인공강우의 전통 좀 오래됐다고 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인공강우를 시도해 왔는데 중세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국에서는 마을의 모든 종을 동시에 마구마구 쳐가지고 막 구름이 이렇게 뭔가 반응을 해서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한 기록도 남아있다고 해요. 대기를 흔들어서 인공적으로 비가 내리도록 유도한 그런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세기에는 구름 속으로 폭발물을 쏘아 올려서 이것도 이제 일종의 자극이겠다. 그치? 대기 상태를 흔들어서 폭발물을 쏘아서 인공강우를 시도하기도 했었답니다. 그리고 1946년 미국의 셰퍼는 안개로 가득 찬 냉장고에 드라이 아이스 파편을 떨어뜨리자 안개에다가 드라이 아이스 조각을 떨어뜨리니까 작은 얼음 결정 빙정 같은 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구름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서 최초로 이 실제 현실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런 그 경험을 통해서 적용을 해봤더니 그게 가능했던 거야.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서 최초로 뭔가 실질적인 인공강우에 성공을 했다. 지금 3개 정도의 사례가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 종친 거, 그 다음 두 번째 폭발물을 쏘아 올렸다, 세 번째 드라이 아이스를 뿌렸다. 이렇게 해서 인공강우를 시도했던 과거의 사례들이 제시가 됐고 그 중에서 성공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드라이 아이스를 뿌린 요 세 번째 사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인공강우 과정에서 인공의 은결핵이나 빙정핵을 구름의 살포 막 이렇게 퍼뜨리는 그런 행동을 시딩이라고 부른답니다. 살포 이렇게 막 뿌리는 거 있죠. 빙정핵, 은결핵을 재료를 이렇게 뿌리는 이런 행위를 시딩이라고 부른대요. 현재 시딩의 재료, 인공강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공의 은결핵, 빙정핵을 살포하는 행위, 그 시딩의 재료로 주로 사용되는 은결핵, 빙정핵 재료는 아이오딘화 은,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 염화 나트륨, 염화 칼륨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중에서 아이오딘화 은과 드라이 아이스는 차가운 구름에 사용하고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륨은 따뜻한 구름에 시딩하는 재료로 사용한다. 차가울 때와 따뜻할 때 이렇게 이제 그 시딩하는 재료의 종류가 다르네요. 은결핵이나 빙정핵을 살포하는 그 재료가 다르다. 구별할 수 있어야겠다. 그쵸? 차가운 구름일 때와 따뜻한 구름일 때 시딩의 재료가 다르구나. 기온에 따라서 시딩 재료를 다르게 사용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개념, 그리고 종류, 아이오딘화, 은과 드라이 아이스,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재료로 쓰이고 종류가, 그리고 또 기온에 따라 시딩 재료가 달라진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하 4도에서 6도씨 정도의 구름에 아이오딘화 은,
은을 뿌리면 이는 빙정핵의 역할을 한다. 영하잖아요. 그쵸? 차가운 구름일 때 여기에다가 아이오딘화를 좀 뿌려주면 은을 뿌려주면 빙정핵 여기에 막 이렇게 수증기가 달라붙게 할 수 있는 핵의 역할을 해서 구름 속에 과냉각 물방울, 영하인데도 얼지 못하고 물방울 상태로 있는 얘네가 증발해서 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그 빙정핵에 달라붙어가지고 빙정이 발달된다. 구름 입자가 발달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구름 입자가 발달되고 입자가 커져서 강수 현상이 잘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상승기를 이겨내고 이 중력의 힘에 의해서 낙하하게 될 테니까 반복되면서 빙정이 성장 발달하고 지상에 눈 또는 비로 낙하하게 된다. 강수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요 차가운 구름에서 인공강우를 형성하는 방법이고요. 빙정설과 좀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는 영하 10도씨 정도의 구름에서 그러면 얘도 차가운 구름일 때 드라이 아이스를 뿌려준다. 살포한다. 빙정해구로 사용하는구나. 공기를 냉각시켜서 차갑게 만들어가지고 과포화 상태로 만든 후에 그러니까 그 기온이 낮아져가지고 낮아서 이제 그 포화 수증기 양이 줄어든 상태. 그래서 그 포화 수증기 양을 넘어선 상태로 만든 다음에 빙정핵이 생성되도록 해서 비나 눈을 내리게 한다. 여기까지가 이제 차가운 구름일 때가 되겠네요. 빙정핵이 생성되도록 해서 빙정핵에 역시 수증기 달라붙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비, 눈이 내린다. 그죠? 자, 그래서 과포화 상태로 어떻게 만드냐면 그 공기를 냉각시킴으로써 온도가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 압도 낮아지고 포화 수증기 양도 적어져서 그걸 넘어서는 수증기들이 많아질 테니까 그래서 그것이 응결되거나 빙정으로 형성되게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빙정핵이 생성되도록 한 다음 그 다음 비, 눈이 내릴 수 있도록 한다. 핵심은 빙정핵이 생성되도록 하는 거였어. 여기까지가 빙정설과 관련해가지고 차가운 구름에 뿌리는 아이오딘화 은과 그리고 드라이 아이스였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구름의 경우 물방울 상태의 구름 입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따뜻한 구름일 때는 역시 뭐가 없다? 빙정이 없다. 그지? 따뜻한 구름이어서 차가울 때 만들어지는 빙정이 없이 물방울 상태의 구름 입자만 존재하기 때문에 흡습성이 높은 그러니까 습기가 있는 수증기를 잘 빨아들이는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을 인공강우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 재료들이 뿌려지면 주변에 여기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은 수증기를 잘 빨아들이나 봐. 그지? 흡수성 물질이 응결핵으로 역할을 하는 거죠. 주변에 수증기가 달라붙을 수 있도록 얘가 먼지나 헤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거야. 뭐가 있어야 수증기가 맺힐 수 있겠죠? 해서 염화나트륨이나 염화칼륨이 응결핵 역할을 하게 해서 주변의 물방울이 물질들에 달라붙게 한다. 그래서 구름 입자가 점점 커지게 발달하게 되고 구름 입자 간의 충돌, 병합설과 관련되네, 그지? 저위도에서 일어나는 현상, 그지?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활성화되어 비가 내리게 된다. 그래서 따뜻한 구름에서 인공강우를 형성하는 방법은 병합설과 관련되어 있었어. 그죠? 차가운 공기일 때는 차가운 구름에서는 빙정설과 관련되어 있었어요. 여기선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가지문과 연결고리를 찾자면 따뜻한 구름일 때는 저위도의 병합설, 그죠? 그리고 차가운 구름에서는 중위도나 고위도에서 일어나는 빙정설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자, 그리고 인공강우는 이렇게 비가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내리게 하는 이유는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 외에도 폭풍우를 없앨 때도 우박이 형성되는 것을 감소시킬 때도 왜냐하면 이제 그 농사 짓거나 뭐 여러 가지 피해가 크니까 우박이 잘 만들어지지 않게 할 때 그리고 안개가 안개를 거치게 할 때 등등 기상 어떤 날씨를 조절하거나 산불을 억제하거나 미세먼지를 줄일 때 등등등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다. 산불을 억제할 때 비가 좀 많이 내려야 눈이 내려야 이제 습도가 올라가서 산불이 많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공강우 활용 분야가 많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활용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 인공강우는 성공하더라도 매우 미약한 수준. 우리 인간의 의도대로 비를 막 내리게 하고 눈이 내리게 하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수준 아직 되지 못한다. 구름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시도가 쉽지 않다. 구름이 없는 곳에서도 이걸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는 게 쉽지 않고 또한 현재 강수가 발생하는 원리나 시딩 막 이렇게 그 은결핵이나 빙정핵을 뿌려주는 행위가 이 행위와 강수 유발 사이의 관계가 아주 명확하진 않대요. 인간이 이런 걸 이제 이걸 은결이 잘 일어나라고 빙정이 잘 일어나라고 뿌려주긴 하지만 그게 직접적으로 뭔가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이 예측하지 못한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효과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답니다. 그리고 기상을 조절하는 것은 그게 이제 날씨가 바뀌었을 때 누군가는 그걸 좋아할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또 피해가 될 수 있어서 다양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비가 오는 게 좋지만 어떤 곳에서는 비 내리면 더 뭔가 왜 이렇게 하냐 우리는 그거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인공강우라는 것은 좀 한계의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일단 지속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 그리고 인공강우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살짝 이제 가볍게 원리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중심이 실리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공적인 힘으로 인공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시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소개한 지문이 나아 지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